자랑이고 표현을 좀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외국의 사례도 보지만은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제가 그 심장하고 심장폐 이식의 대가인 분을 찾아서 미국을 갔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심장 이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심장 이식에 전혀 불모지여가지고 내가 우리나라에 심장 이식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런 모험심이 좀 있어가지고 외국에서는 이렇게 심장 이식을 많이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심장 이식을 못할까? 다른 심장 수술은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배우러 이제 가서 심장 이식도 배우고 심장 폐 이식도 배우고 심장 이식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스탠포드에서 공부가 그런 이제 바탕이 돼서 내가 자신감을 키웠죠. 지금 한 500~600명, 1000명 뭐 하고 있는데 모든 수술을 한 환자는 전화번호를 제가 입력을 해두고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내 번호니까 기억을 해둬라. 내 이름을 넣고 당신이 언제든지 24시간 또 휴일이고 뭐 크리스마스 이브건 뭐 설날이고 전화를 해라. 내가 상담을 해줄게 해서 전화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심장 환자의 특성상 응급이거든요. 대부분 환자들이 힘든 무슨 저기를 하면은 응급실에 올 때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당황하니까 모르고 응급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응급실을 가야 되나 뭐 병원을 여기를 와야 되나 뭐 어디 지역에 가야 되나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 전화로 해라 하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도 없어요. 지금 저희 제자들도 어렵고 기피과 필수과 해가지고 한 15년 동안 뭐 지원자 한 명도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또 한 명까지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점점 노인 환자, 수술 환자는 많고 자꾸 가르쳐서 이게 기술을 전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수가 안 되잖아요. 교수로서 학생이 있고 가르치는 제자가 있어야 보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걱정이 사실 많이 돼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수술이나 새로운 어떤 테크닉으로 무슨 뭐 업적을 이루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후학들에게 좋은 책을 만들어서 그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고 이 분야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내가 할 일이다 하는 게 들고 내 경험과 또 그런 어떤 외과 의사로서의 그런 분야들을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내하 심장에 관한 그런 교육뿐만 아니라 내과적인 질환, 그다음에 역사까지도 교육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교육을 받으면서 심장 쪽으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십니다. 참 환자뿐만이 아니라 간호사님께도 멀리 있는 간호사도 불러서 이름을 불러서까지라도 먼저 인사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너무 따뜻하신 분, 수술이라고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신 건 당연히 알고 있고 인간적으로도 저희 간호사한테도 인기가 많으신 교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고 함께해요. 축하드립니다. 시장 교수님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 이하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꽃다발 지금 전달해 주시고요. 꽃다발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이 이어지겠습니다. 사진을 같이 찍자고. 네. 일단 두 분만 찍으시고요. 네. 시간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 분 찍으시고. 네. 네네. 네, 일단 두 분만 찍으시고 같이 또 찍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찍으실게요. 간호사분들까지 같이 나오시라고. 네.
네네, 고생하신 분들이라고 같이 축제를 하시네요. 또 간호사분들까지 챙기시고 영상에서 하신 말씀이 정말 와닿습니다. 박국양 교수님은 40년간 신장 이식 분야를 개척해온 권위자로 수많은 최초 수술을 통해 신장 코이카와 함께 했던 것 같고요. 3분의 1은 인민진료소에서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시내에서 저희가 그동안 접촉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과 교류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환자분이 오셨는데 봐도 뭐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해서 이제 보니까 뭐 감염 상태가 심하고 그래서 이제 HIV 테스트를 했는데 포지티브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족도 검사를 했는데 5개월 된 아이가 포지티브고 엄마가 포지티브. 근데 이제 한 달 후에 그분은 아빠는 이제 사망하고 아이가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신근염. 근데 결국은 아이는 죽었고 그래서 엄마와 또 시어머니만 남게 된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막 또 조그만 엿댕이 땅을 줘서 텃밭을 하고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만 딱 와서 저희가 돕는다는 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저희도 관점을 좀 변화되는 계기가 됐고 지금 뭐 의료봉사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을 좀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교육이랄지 네트워킹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지금은 이제 도와주는 데서 파트너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사실 저희도 거기서 살지만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관계로 계속 간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더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지난 30년 이렇게 돌아보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클리닉이 지금 아까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일 낮은 사람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즐겁고 우리 직원들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Loạt dù đang giúp đỡ các bác sĩ ở các bệnh viện trong cả nước, khu vực Bắc, để họ thực hiện sang thực tập tại viện Azu thông dịch của EU. Trong đó em cũng cùng trong bác sĩ đã từng được sang bệnh đảo Azu Hàn Quốc học tập ở lại bệnh đó. Chương trình rất là ý nghĩa của bác sĩ Việt Nam là triển được về cái y học phát triển của Hàn Quốc. 축하드립니다. 여기로 자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꽃다발 준비하셨으면 바로 전달하고 나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함께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오늘 이 순간을 사진 촬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김시찬 원장님은 30년간 베트남에서 빈민과 한인들의 건강을 돌보고 베트남 의료인들이 국제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 공동체를 육성하고 있게 해주신 대우 재단과 그 의료인상
인정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먼저 성경 말씀을 잠깐 인용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지금까지 29년간 베트남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하고 봉사활동도 했지만 그동안 제가 한 일은 제가 처한 환경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늘 확인하는 저의 부족함, 또 제가 못 미치는 것들이 많아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을 정말 잘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에게 이 상이 수여된 것은 아마도 제가 했던 그동안의 일 때문이 아니라 혹시 앞으로도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나이 탓으로 슬쩍 물러설지도 모를 것 같아서 조금 더 달려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이 상에 대해서 황송한 마음이 듭니다. 다행히 함께 수상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옆에 계셔서 그나마 얼마나 안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 김우중 회장님의 추모 영상을 보면서 회장님에 대한 짧은 기억이 몰려오게 됩니다. 제가 1995년 베트남에 처음 들어가 보니까 이미 베트남에서 활발한 사업을 하고 계셨던 배우 그룹과 또 고 김우중 회장님을 가끔 멀리서 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2011년쯤으로 기억하는데 베트남에도 그 김우중 사관학교 GYBM, 즉 해외 취업을 위한 한국의 젊은 세대 연수 프로그램을 보고 정말 이분의 베트남 사랑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트남 주요 병원들의 젊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훈련, 교육 사업을 꾸준히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저의 활동과도 다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고 또 베트남 의료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주신 것이라 특별히 감사하게 됩니다. 사실 베트남에서 고 김우중 회장님을 가끔 뵌 것밖에는 없지만 늘 존경에 맞지 않았던 저로서는 고 김우중 회장님이 아직도 그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시고 또 가까이서 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우중 의료인상이 저에게는 더 특별한 감사와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를 힘내주고 또 신실하게 함께해준 제 아내와 또 가족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시찬 원장님의 수상 소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처럼 고 김우중 회장님의 뜨거운 열정이 아직 이 자리에도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건강지원, 그리고 예방접종, 무료 치료 이런 거를 다 공공병원에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병원들이 저는 꼭 우리나라에서 살려져야 되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저희가 정부에서 3대 비급여 정책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특진비, 간병비, 그다음에 특실비였어요. 근데 이제 특실비나 간병비는 나라에서 해결을 했는데 이 간병비는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간병비를 해소하는 일환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50병상을 오픈을 했거든요. 50병상을 오픈을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간병인이 보호자나 그 가족이 하지 않고 간호사하고 조무사가 하는 병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15년에 또 50병상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100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 병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말기암 환자나 가족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웰다이닝 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에 영적 지원을 하는 병동이기 때문에 이런 병동은 지역 내 우리나라 전체에 그렇게 안 되거든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전국에 계신 지방의료원 직원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란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부산의료원 정말 직원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제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본인이 추구했던 그런 인생관,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돌봄과 이렇게 일치해서 오늘날 37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신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술실에서 수간호사 선생님으로 계실 때 수술하다 보면 그 직원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시고 사비로 전기밥솥을 사오시고 직접 그 시간대에 맞춰서 식사를 다 차려주시고 이렇게 닭궁금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이게 듣고 또 이게 보고 그랬거든요. 너무 이게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게 정말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김순희 하면은 저는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재원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그럼 김우중 의료인상, 김순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간호부장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꽃다발 지금 전달해 주시고요. 꽃다발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바로 이어서 사진촬영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다 들고 계실 수 있을지. 네. 정말 많은 꽃다발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희 간호부장님은 37년간 감염병 관리부터 완화 의료에 이르기까지 군산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지역 간호 인력 육성을 병행하며 지역 공공의료 생태계 구축에 헌신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사진 촬영 마쳤고요. 회장님 잠시 무대 좌측으로 문제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추천해주신 저희 병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대우재단과 심사위원 하셨던 분들에게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부산의료원의 영상 촬영을 위해서 2번씩이나 방문해 주셨던 보건문화사업팀 팀장님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제 개인이 받는 상이 아니라 지방의료원이 지역사회 기여도와 공공의료를 실천하면서 헌신한 직원분들이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쁨을 직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간호사 여정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 상이 저희 후배들에게 멘토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병역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국가의료안전망 역할을 했던 의료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저의 동료분들과 2딸, 우리 아들 모두 감사하고요.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제가 간호사로서 오늘 김우중 회장님이 주신 이 상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요. 저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항상 건강 중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시상식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격적인 순서에 앞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역에 대한 념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헌화하신 분들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 차례 분들 단상위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팀 3번 테이블 계신 분들 단상 앞으로 모셔주세요. 바로 헌화하신 분들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진행팀 대우재단 이사 감사님 단상으로 모셔주세요. 일동 동령 바로 헌화하신 분들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신가요?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적으로 민족의 발전을 개척하고 민족 중의 대가업을 당겨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력대항의 가치화가 우리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상관입니다. 우리는 80년대를 향한 우리 경제 개혁을 위하여 기업의 총력량을 집중한다. 1967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142달러로 세계 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31살의 청년 김우중은 대구실업을 창업하고 한국 경제의 수출이라는 길을 열어가는데 앞장섰습니다. 1969년 한국 최초로 해외지사를 시드니와 싱가포르에 개설하고 이어서 뉴욕지사를 포함해 3년간 10개 해외지사를 개설했습니다. 1971년 미국의 섬유 쿼타 제도가 시행되고 한국 최대 물량을 확보하면서 섬유 수출 1위 기업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아시아 최대 섬유 수출국으로 세계 무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978년
대우는 국내 기업 중 수출 1위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 이후로도 대우는 한국 총 수출액의 15%를 차지하며 한국을 수출 강국으로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김중 회장의 꿈은 한국이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수출 제품은 섬유했는데 국내 시장에 피해 줄 것을 우려해 수출 전략이 있어도 국내에는 전혀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김용 회장은 최초의 한국 총업센터로 자리매김하면서도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이끄는 것이 대기업의 책임이라고 여겼고 그들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면 아끼는 정보 하나 없이 협력하고 도우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한국 경제와 대우가 함께 성장하면서 수출 품목도 점점 다양해지고 품질도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The winner of the ICC Business Award for 1984, Mr. Kim Woo-chu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roader sense, my belief is that the role of business, especially in a young country, is to lead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No country can progress without a growing economy. And no economy can be developed without good deal of sacrifice by one generation. And we accept it with full knowledge that our generation will be sacrificing for future generation. 김무중 회장은 한국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1977년 한국의 중동 진출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에 김무중 회장님은 선진국이나 미리 개척된 나라가 아닌 개발도상국을 향했습니다. 아프리카, 동유럽, 중동, 중국 등 오지를 개척하며 경제발전의 기회를 알아봤던 것. 당시 미수교국이었던 수단, 리비아 등을 직접 찾아가셔서 지도자들의 고민을 경청하며 상황에 맞는 최적의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금융조달부터 설계 및 건설까지 그 모든 것을 최단기간 안에 완수하며 신뢰를 쌓는 것에 성공하셨습니다. 김무중 회장이 경영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는 그에게 중요한 과업을 요청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밑거름이 되었던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도전정신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과업의 중심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기계공업, 세한자동차, 대한조선공업, 옥포조선소 등 김무중 회장은 부실 기업을 인수한 후 현장으로 직접 향했습니다. 옥포조선소를 위해서는 타자를 출연하고 2년간 현장에서 합숙하며 직원들과 진심으로 대화하며 성장을 도모했고 단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기업으로 함께 변화시키고자 헌신을 다하셨습니다. 김무중 회장의 손을 거친 기업들은 다시 일어났고 대우는 점점 더 큰 무대로 나아갔습니다. 국내외 인수기업이 늘어나면서 대우는 아시아 최대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했고 김무중 회장의 개척 정신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아 기업인 최초로 국제 기업인상을 수상한 김무중 회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됩니다. 김 회장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인정이 많고 우선 나라는 참 옛날 한국 우선 태생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one-sided game이 아니고 서로가 이익을 보는 윈윈 협상을 대원칙이 윈윈이 민족주의적인 기업가 아까 장사하는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지에 가서 사람을 보고 한국에서 이것 좀 도와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김우중 회장님께서는 1년 365일 중 280일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셨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던 김우중 회장은 한글로 대학 교육을 받은 첫 세대라는 책임감이 남다랐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무대에 올려놓기 위해 김우중 회장은 한국이 정식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들을 먼저 찾아갔고 세계적인 석학과 지도자들의 모임에 참여해 한국을 대변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IMF가 요구한 정리해고 대신 전 국민 대상의 건모으기 운동과 500억 달러 무역 흑자를 역제한하고 국가 경제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소유보다 성취를 추구하는 발전적인 자세로 국민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학술, 문화, 교육, 의료, 언론의 리까지 우리는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그려진 곳일수록 우리는 더 따뜻한 가슴으로 고용해 왔으며 미래를 위해서 기초를 닦고 실력을 배양해야 할 뿐마다 우리는 관심과 배려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우중 회장님께서는 한국이 2000년대에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내다보셨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1980년도에 자신의 전 재산 200억 원이 선진국의 초석을 이루는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뜻에 공감한 석학들은 선진 한국의 기초 학력 육성을 위한 계획을 세웠고 40여 년간 쌓아온 학술적인 성과는 오늘날 새로운 지식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진 김우중 회장은 대우학원을 설립해 아주대학교를 육성했습니다. 또한 소외된 지역사회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표를 내밀었습니다. 신안, 진도, 완도, 물주 등 누이촌 도서오지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조선소가 위치한 거제도에는 병원과 함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해 지역사회가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장님의 저서
세계는 늙고 할 일은 많다가 최단기 베스트셀러의 고자 인쇄 전액을 기부하여 불우한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보금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김정 회장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글로벌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오늘 서친의 모주기와 제4회 대사의 김우중 의령사 시상식에 자리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친의 생전에 총 6개의 병원을 세우셨습니다. 1978년에는 당시 의료시설이 없던 외딴 섬과 섬골 주민들을 위해 신안 비운동, 진도, 하조, 완도, 노화도, 무주, 설천면에 대우재단 이름으로 4개의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1983년에는 오포조선소 가족들과 거제도 주민들을 위해 오포 대우병원을 세우셨습니다. 또 1994년에는 앞서 5개 병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광역 의료 시스템을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셔서 수원의 종합병인 아주대학교 의료원을 개원했습니다. 선친께서는 세운 병원은 단순히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6개 병원을 지역사회 종합개발의 베이스캠프였습니다. 병원 의료인지는 주민의 아픔을 치료하고 주민들과 함께한 이웃을 보건 환경을 개선하여 예방력을 높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고등학생에 장학금을 주며 미래 역사를 인재를 장기적으로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선친께서는 한글로 공부하고 대학을 나온 1세대라고 종종 말하셨습니다. 선친은 그 시대적인 책임감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물론 보건의료를 비롯한 사회 발전을 앞장서 나가셨습니다. 비로소 앞선 세대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감사하게도 저희는 선진국 대한민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모습이든 간에 건강이라는 기본 중에 기본을 놓친다면 그 사회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렇게 일찍부터 대우가족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돌보려고 애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맘때면 선친께서 늘 해외에서 고생하는 대우가족을 향하셨습니다. 자신이 희생하고 가족을 희생하고 울모지 신흥시장에 개척하는 먼 타지에서 대우가족을 찾아가 기꺼이 큰아버지로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김우중 의료상 수상자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마치 선친께서 세운 병원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묵묵히 소외된 이웃을 향해 주신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자리를 찾아주신 선정위원회와 보건의료의 리더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간 노고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부디 오늘만큼 행복한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4회 김우중 의료인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40여 년 전 도서와 오지에 병원을 세우고 무의촌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던 고 김우중 회장님과 대우재단의 선구자적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든든하게 의료 현장을 지켜주고 계셔서 밝은 희망을 부어봅니다. 오늘의 시상식을 전해드리면서 제 삶 속에서 여러분과 같은 의료인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서 또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10년간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인권의 신장을 위해 헌신하면서 세계 곳곳에 갈등과 결핍을 목격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질병은 국가 발전이나 미래 설계가 절실한 이들에게 지극히 평범한 일상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재난은 오히려 전 세계 뉴스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말라리아, 결핵,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와 같은 질병은 외부의 관심조차 얻지 못한 채 수년에 걸쳐 소리 없이 개인, 가족, 나아가 마을을 잠식합니다. 이런 마을에서 단 한 명의 의료인은 그 어떤 지도자나 영웅보다도 귀했습니다. 한 명의 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가 살리는 것은 단지 한 생명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하던 2015년 9월 유엔 회원국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입니다. SDGs 세 번째 목표 중에 하나가 고칠 수 있는 병으로부터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자분들과 수상자를 발굴하신 의료계분들 그리고 대우가족 모든 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소리 없이 그리고 크게 공헌해 오셨습니다. 의료인 여러분, 대우가족 여러분, 제가 비롯한 김우중 회장님은 언제나 국가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한국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그 어떤 도전도 마다치 않았던 훌륭한 기업가이셨으며 기업가 정신, 앙트프로너십의 표상이셨습니다. 또한 가면을 너무나 잘 알기에 국경과 이념을 넘어 새롭게 태어난 독립국과 가난한 개발도상국과도 거리낌 없이 친구가 되어주셨던 뜨거운 인류애를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를 지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오늘도 험지와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그곳이 어디든 김우중 회장님의 정신도 함께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상하신 모든 의료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2025년 울산 새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권위를 가진 기초 학문 분야 총수로서 국내외적으로 큰 학문적 성과를 남겼습니다. 대우재단이 우리 한국 사회에 남긴 수많은 기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재단의 도움으로 경제사상연구회를 만들고 조순 선생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그곳에서의 경제학 고전 세미나를 바탕으로 아담 스미스 연구, 헤길 연구, 슈페터 연구 등의 저서를 펴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동반성장 연구소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한 우리 사회가 새롭게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과 대우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 제4회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자 선정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후보자 추천은 지난 6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예년과 같이 국내 보건의료기관, 단체, 그리고 시민 공모 등 2개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많은 훌륭한 분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만 그중 서류 심사 등을 거쳐서 모두 25명의 후보자를 주셨고 지난 9월 4일 1차 심사, 9월 25일 2차 심사를 거쳐서 모두 9명의 수상 후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10월 한 달간 후보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료인상 3명, 의료봉사상 4명과 1개 단체, 그리고 공로상 1명 등을 수상자로 확정하였습니다. 올해 의료인상 선정에 있어서는 예년과 같이 국내외 어려운 환경에서 의술을 펼치고 의료활동을 해오신 분들을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지만 아울러 우리 의료 공급 체계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의료 분야를 꿋꿋이 지켜오신 훌륭한 분을 찾는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봉사상 부문에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움을 더해가는 지역 의료 현장을 지켜오신 분들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살펴오신 분, 그리고 응급 구조 분야에서 그 책임을 다해주고 계신 분들을 발굴 선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로상은 대우재단이 도서지역에 설립 운영해온 병원에서 봉직하셨던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 그 헌신과 기여에 감사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과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수상자들에게 전하는 축하와 존경과 감사의 뜻을 똑같이 수상자 가족 여러분들께도 전합니다. 김선엽 이사장님과 대우재단, 그리고 수상자 추천 및 선정에 도움을 주신